네, 다음 답변됐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가 앞서 행사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짧게 좀 답변 드리면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공단이기보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 공단이기보다 일반 오피스라든지 상업용, 이제 특히 우리 리테일 점포대에 대한 계약들 할 때 가장 유효사항인데, 베트남이 한국처럼 뭐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거나 어떤 건축물회장을 볼 수 있는 사실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한국이 이제 과거에 뭐 한 3, 40년 전에 우리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죠. 등기필증. 그 등기필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임대차 계약할 시점까지도 제가 계약하는 사람이 뭐 주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계약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레드북이라고 합니다.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정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되어 있어요. 간혹 토지에 대한 사용 정서를 분실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때는 이 소재지가 위치한 동사무소를 가시게 되면 소유주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 이 질문 드릴게요. 네. 공단에서 네. 내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세요. 베트남에선 땅은 50년을 빌린다. 자, 그래서 내가 이 공단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거 빌리면 몇 년 동안 땅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러세요? 계산해요, 이거? 그거는 그 공단의 차이죠. 공단이 언제 이 토지 50년의 토지 사용권을 계약을 했냐. 그 시점이죠. 계약 시점이죠. 그 시점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만약에 35년이 남았다. 그러면은 3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네, 그렇습니다. 땅을 그렇게 장기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그 공단에 따라 틀린데 공단이 언제 조성이 돼서 정부와 그 계약을 맺었냐에 따라서 그 사용 기간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개발사에서 2000년부터 2050년까지 땅을 계약을 받았어요. 네. 근데 내가 201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38년 남았죠. 38년 남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종료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가까운 게 이 7군에 있는 탕추안이라는 공단인데 그 공단이 지금 20년에서 21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연장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 큰 공단을 다시 만약에 들어있는 업체들이나 공단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용도를 변경을 한다. 그건 정부에서 허가를 아마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건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서 제가 네.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네. 사용기한이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내가 왜 다른 공단처럼 하지 마세요. 비싸게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냐?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공단이 임대료가,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네네. 위치적으로 호치민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들 물어보세요. 십몇 그렇구나.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대신에 이제 그거 있죠. 그거를 만약에 이제 이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희가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은 뭐 어쩔 수가 없이 투자하시는 분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은. 기간이 짧은 공단은 굳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이유는 그렇죠.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다. 이것도 오피스와 리테일에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개인들이나 법인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네. 이 분들이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은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에, 이 라이센스에 임대사업 목적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빌딩에 내가 임차했을 경우, 그분은 신규 라이센스, 사업자 등록이 안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전에 임대인의 라이센스를 반드시 ERC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단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래요? 네네네. 이 부분은 공단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장 이제 부지를 매입하실 때 처음에 공단에서 IRC라고 그러죠? 네네네. 그걸 받으실 때 거기에 재임대라고 돼 있지 않으면은 재임대를 하셔도 되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라이센스가 라이센스를 발급을 최근에 못 그 받습니다. 사고를 제가 들었었어요, 이야기를. 그게 신규 공단 부지를 매입하신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어떤 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거를 서브리스로 이제 매입을 하신 네네네. 건데 그분이 재임대, 서브리스 사업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나중에 법인세라든지 그럼요. 세금 관련해서 네.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세금 관련해서는 아주 철저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문제가 될 수도 그래서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기왕이면 서브리스, 리세일 매물들은 확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하셔도 일단은 꼭 IRC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팀장님께 제가 여쭤봐야 될 네. 질문인데 다른 법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공장을 우리 제3법인이 이 공장을 매입을 할 수 있을까요?
매입할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나요? 그 거의 M&A 방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식? 예, 저희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는 예, 말씀하세요. 예. 세일즈 리스백이라 그러죠. 이제 매입을 해서 다시 재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에 이제 베트남 주택법 개정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이제 허용을 시켜줬는데 그게 개인일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를 허가를 받을 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허용 프로젝트 허가를 받은 주거용 아파트 또는 빌라, 콘도 같은 이제 그런 시설들을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는 매입이 불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 설립을 통한 공단, 빌딩, 뭐 상업시설들의 매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개인들이 주거용 아파트 외에 다른 걸 살 수 있냐 없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섬유 쪽이라고 하면은 그게 또 염색을 하시는지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그 유해 산업이라 그러죠. 폴루티드 인더스트리라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많이 염색, 도장, 그 다음에 이제 폐수 방출이 많이 되는 그런 업종들은 약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에서 받아주지 그렇죠. 않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그 큰 도시 내 공단은 조금은 들어가시기 힘드실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생산 제조 공정이나 그런 걸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어느 성이 가능한지, 어느 성에 어떤 공단이 가능한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컨설테이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유해 산업에 대한 문의나 그런 거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라 그러면 여기겠네요, 그죠? 여기를 주셔도 되고 저희한테 주셔도 되고 카톡 예. 파인드 스페이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입지 그러면 선정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입지 줄 알겠습니다. 선정부터 뭐 어느 공단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뭐 어느 혜택이 있는지